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01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해볼 내용은요, 블록체인, 그래서 그게 뭔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한 몸 또는 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제 정확히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그래서 그게 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육성하자,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떨어뜨려 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그냥 뭐 위험한 투기 수단으로 보고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없으면 사실 별로 쓸모가 없고요.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다가 설치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앱을 열어서 쓰잖아요. 그 앱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앱이 쓰기가 좋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블록체인은 그 앱을 우리가 쓰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블록체인은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다, 아니면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잖아요. 저희가 인풋하는 데이터, 블로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이런 거 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그러면 처리해주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서버 장치들에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들이 다 입력이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그 메타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우리가 올리는 사진이나 모든 글들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가 편하긴 하죠.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우리가 왜 필요하냐, 이거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라는 앱을 쓰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 이 데이터 처리 방식을 우리가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블록체인은요, 탈중앙성이 다합니다. 우리가 굳이 비트코인이라는 쓰기 좋은 앱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만드는 이유는요, 탈중앙성이라는 걸 이루는 딱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그냥 기업형 서비스로 만들었으면요, 굳이 블록체인을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랑 똑같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데이터를 자기네 서버에다가 넣어서 관리해주면 돼요. 은행이랑 똑같은 거죠. 저희도 지금 은행 쓸 때 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다라는 기록을 제가 기록하지 않죠. 제가 쓰는 앱에 그 숫자가 자동으로 찍히고, 그 숫자가 찍힌 것을 매일 이제 4시 은행에 딱 업무 마감을 하면 은행원들이 그때부터 그 시제를 마감한다고 하죠. 하루 동안 벌어진 여러 트랜잭션들의 결과를 다 정리해서 단 1원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을 해놓는, 정리를 하는 그 일을 이제 그 회사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앱을 왜 만들었나요? 그런 회사들 또는 기업들 또는 뭐 어떤 제3자의 관여가 없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돈 거래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어떤 방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블록이라는 거에 데이터를 담아요. 블록 1번. 그럼 여기 데이터들이 막 담기죠. 여기에 담기는 데이터들은 제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다, 몇 비트코인을 보냈다, 또는 내가 누구한테 몇 비트코인을 받았다, 이 기록들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 기록들이 대략 한 2000개 정도 한 블록에 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블록에 다음 2000개의 기록이 또 쌓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블록에 담깁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거래는 일어나니까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하나씩 블록으로 묶어서 처리하고, 다음 블록에 또 그 다음 데이터들을 담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블록이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거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뭐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지금은 쌓였다라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거를 세우면 블록이 쌓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블록이 쌓인다는 표현을 보통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여기에 블록의 진위성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키라고 표현할게요. 두 번째 블록을 그러면 쌓을 때는요, 이 첫 번째 블록의 키를 보고 우리 블록체인이구나 라는 걸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블록을 쌓을 때도 두 번째 블록 끝에 붙어있는 이 키를 보고 암호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 블록체인이구나, 요 뒤에다가 우리 블록을 붙이면 되겠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 데이터나 갖다 붙이겠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기록을 쭉 쌓는 블록체인이 있다 해볼게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모방한 어떤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이 와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사실 나도 비트코인이야 하면서. 근데 그 블록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없다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블록이 막 난입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도 있고 짬뽕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는 이유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 끝에 붙어있는 이 암호 덕분에 진위성을 판별할 수 있고, 그러면은 다음 데이터를 그 다음 블록에 담아서 이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연결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 탈중앙성이 낮다,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블록체인은 어떻게 탈중앙화가 되냐? 이 블록을 쌓는 사람들이, 이 블록을 쌓고 검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거를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노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블록들을 쭉 쌓는 동안 노드들이 이 블록을 쌓고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키가 있고 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블록에서 붙이면 되겠다를 판단을 해주고 쌓고, 또 키를 보고 검증을 하고 이 블록을 만들어서 여기 붙이면 되겠다 하고 쌓고, 이걸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노드 또는 채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곡괭이로 캐서 땅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해줌으로써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받기 때문에 채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채굴하듯이 비트코인을 캐내듯이 어떤 열심히 작업을 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채굴자들의 모수가 많아질수록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블록체인이 탈중앙화가 안 돼 있다 라고 얘기하려면 이 노드들의 수가 낮아야겠죠. 비트코인 말고 다른 블록체인들, 다른 암호화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요, 이 노드의 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노드의 수가 어디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노드인지 알 수 있는 reachable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들의 수가 지금 18,000명 정도 됩니다. 어디에서 접속하는지 알 수 없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VPN을 썼거나 인터넷 IP 주소를 가린 형태로 비트코인 노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6만 명이 넘습니다. 비트코인 노드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노드 장비를 이더넷 케이블에다 연결을 해놓고 지금 열심히 비트코인 블록을 10분에 한 번씩 동기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6만 명이나 비트코인 노드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채굴자와 노드는 또 엄연히 말하면 둘로 갈려요. 그래서 제가 채굴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블록을 검증하는 노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고급 개념이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기로 하고, 일단 노드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채굴자와 비슷하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블록체인들은 미안하지만 6만 명은 고사하고 몇백 명 정도밖에 없는 암호화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은 게 한계예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블록체인과 다르고, 블록체인은 탈중앙성이 전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래서 중요한 다음 개념, 블록체인은 타임체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하면은 그 데이터를 막 뒤집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다른 분에게 비트코인을 보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누군가가 뒤바꿀 수 있다면 역사를 없애버리는 거죠. 조선 왕조실록을 조선 600년의 역사 동안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지금 들춰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역사가 없었다면, 또는 누군가 그거를 훼손하고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면 역사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에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합시다.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사진을 올리고 지우는 기록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꾼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회사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인스타그램을 쓰지 않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마음대로 데이터를 바꾸고 검열할 수 있다면 이제 아무도 비트코인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너무 고맙게도 너무 탈중앙화돼 있어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블록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이 구워 삶아서 로비를 하고 뇌물을 줘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이 블록을 역사를 바꾸더라도 딱 한 명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블록은 10분에 한 번씩 생성됩니다. 이 블록이 10분, 또 이 블록이 10분. 이렇게 10분씩 걸려서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2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10분에 한 번씩 처리되고 또 그 다음 2000개가 10분에 한 번씩 처리되고 그러면 10분이 6개 모이면 1시간, 1시간이 24개 모이면 하루, 하루가 365개 모이면 1년이잖아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의 역사 자체가 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15년째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술이죠. 15년. 비트코인의 블록이 몇 개냐로 환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약 80만 개 정도 돼요. 10분에 한 번씩 비트코인 블록이 생겨나는 엄청나게 큰 안정성 덕분에 블록 개수가 15년이라는 시간으로 환산될 수 있다. 지난 4월 20일에 있었던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었죠. 그 반감기가 딱 80만 개째 블록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으로 우리가 코드를 정해놓은 거죠. 4년에 한 번 반감기가 발생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몇 번째 블록에서 반감기가 일어난다로 사실 코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번째 블록에서 반감기 6.25 비트코인이 1블록당 발행되던 게 3.125 비트코인으로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게 15년째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블록이 1번, 2번, 3번 쭉 가다가 80만 번째 블록까지 잘 쌓았는데 누군가가 나 비트코인 마음에 안 들어. 이제부터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어. 내가 누구에게 1비트코인 보냈다는 거 없었던 일로 할 거야. 이러면서 해킹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80만 번째 블록에서 그 데이터가 끊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끼어드는 겁니다. 막 이것도 비트코인이고요. 이것도 비트코인이고요. 이렇게 나도 블록체인입니다 하면서 막 끼어들어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80만 개까지 쌓이지가 않습니다. 블록이. 1, 2, 3 가다가 다시 1, 2, 3 다시 1, 2, 3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또 많은 암호화폐들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제대로 된 암호화폐라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라면 이 블록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쭉 쌓이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온 지난 15년의 역사가 마음대로 뒤바뀔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에 보면 빅브라더가 이제 그 시간을 마치 없었던 일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내용을 바꾸고 다시 뿌리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런 이제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독재 체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80만 개가 넘도록 한 번도 시간을 거스르지 않고 역사를 쌓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른 암호화폐들도 똑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탈중앙화 돼 있냐? 충분히 많은 노드가 있냐?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쌓이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합쳐져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그래서 탈중앙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임에는 분명하나 그 자체가 비트코인은 아니다. 블록체인이 정말 쓸모 있어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 탈중앙성, 그리고 타임체인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 드렸고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결과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101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